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애옹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은 애옹이이고요. 집사께서 주신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꿈에서 이건 우리 애옹이 초야 라고 하면서 초에 불을 켰는데 초에는 60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도 애옹이 초라면서 엄마에게 새로운 초를 줬어. 그리고 그 새로운 초에도 60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 꿈일까? 라고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애옹이는 총 몇 마리의 형제들과 함께 태어나게 될까? 이렇게 해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그중 애옹이는 몇 번째로 태어나게 되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먼저 교감에서 애옹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들고 끈기 있게 불러달라고 했는데, 마지막 떠나기 전에 먹었던 건강식을 들고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평소에 좋아했던 게맛살을 들고 갈까? 이렇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엄마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옹이, 피코, 방울소미 이렇게 데려오게 될 텐데, 낳아줄 엄마 고양이에게 아기를 3마리나 데려오는 것에 대해 벌써부터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다고요. 애옹이가 엄마 고양이에게 엄마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지도 부탁일까요?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요청의 말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옹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요, 나무예요. 이 나무를 자주 봐요. 같은 곳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나무에 축 늘어진 채 엎드려 있어요. 절 보고요. 그래도 내려와서 인사를 해줍니다. 어서오세요 라고 합니다. 안녕 애옹이, 되게 한가해 보이네 라고 하니까요. 급할 게 없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계속 혼자 있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혼자는 아니에요. 자주는 아니지만 이따금 모여서 놀곤 합니다. 그래도 혼자 있기는 마찬가지지만 이라고 해요. 원래 다들 개인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뭉쳐 다니지 않아요. 함께하는 영은 아직 없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직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다른 누군가를 별로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전해진 메시지를 전해줄게. 마찬가지로 잘 들어보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처음으로 주신 질문이요. 엄마가 꿈에서 이건 우리 애옹이 초야 라면서 초에 불을 켰는데 그 초에는 60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다고 하셔.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이것도 애옹이 초라면서 엄마에게 새로운 초를 주었다 하셔. 그 새로운 초에도 60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어.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엄마가 들고 있던 초와 새로운 초는 같은 초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엄마와의 삶을 함께했던 나와 돌아올 나는 같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숫자 60은 고양이 나이 60이겠네요.
같은 수명의 나이대를 알려줍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즉, 돌아올 나는 같은 나이며 같은 수명을 가지게 될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라고 합니다. 네, 이해되셨을까요? 네, 초가 같다라는 거는 새로 돌아올 아이도 네, 같은 애용이라는 이야기겠죠. 환생에서 돌아온 애도. 그런데 숫자 60은 고양이 나이 60인가 봐요. 애용이가 언제 죽었는지 언제 사망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할 때 네, 아마 사망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들렸거든요. 같은 아이이며 네, 새로 돌아온 아이는 같은 애용이이면서 네, 같은 수명대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애용이는 총 몇 마리의 형제들과 함께 태어나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숫자를 세다가 제가 고양이 새끼 숫자를 세다가 5가지 셌는데 그 5은 사실 보이다가도 안 보이고 보이다가도 안 보이고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굳이 물어보시면 넷이라고 이야기는 드릴 것 같은데요. 하나가 보이다 안 보이다 보이다 안 보이다 그래요. 그래서 한 아이는 사망할 수도 있겠다 또는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태어나면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미리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 애용이는 몇 번째로 태어나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네, 대답은 두 번째요 라는 음성적인 정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태어나게 될 것 같아요. 애용이를 찾으러 갈 때 좋아하는 간식을 가지고 끈기 있게 불러달라고 했는데 어떤 간식을 들고 가는 것이 좋을까? 건강식을 들고 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게맛살을 들고 가는 것이 좋을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게맛살을 부탁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라고 합니다. 네, 게맛살로 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으로는요. 엄마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니? 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사랑을 품어주시면 돼요 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우리에게 먼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계시면 다가가기 쉬워요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 마세요 라고 합니다. 다가갈 테니까요 라는 말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너무 쉽기도 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 보고요. 사랑한다는 마음, 이뻐, 귀여워, 사랑해 이런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거면 돼요. 무언가 더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엄마의 옷가지를 먼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곳에 가까이 깔아두세요 라고 합니다. 엄마의 냄새에 익숙해지게 그게 도움이 될 것이에요 라고 합니다. 네, 아이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 그 그릇이나 물을 먹는 그곳에요. 엄마의 옷가지를 냄새가 밴 옷가지를 깔아두라 합니다. 네, 엄마의 냄새에 익숙해지게 그러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네, 새 아이를 엄마가 데려와야 돼서 너무 벌써부터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엄마 고양이에게 애웅이가 대신 마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엄마의 마음을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건 엄마가 하셔야 해요. 엄마 고양이에게도 엄마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분명 알아들어요.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해주세요.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힘들어할 것을 그 엄마 고양이는 알고 있을 것이에요 라고 합니다.
엄마가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엄마 고양이도 분명 잘 알아듣고요. 율충의 말 전해줬습니다. 애옹이하고 피코 그리고 방울소미 만날 날이 이제 4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엄마가 항상 말했듯이 우린 같은 분신 같은 존재야. 꼭 다시 만나자 라고 엄마가 이렇게 말씀 남겨줬어 라고 전했습니다. 네, 우린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엄마가 잘 준비하셨기에. 우린 엄마의 목소리를 따라 미끄러지듯이 그곳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우린 다시 마주보게 돼요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애옹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네, 꿈에 대한 내용은 세상에 있었던 애옹이와 다시 돌아올 애옹이가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동일한 애옹이다라는 뜻이고요. 생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 나이 60이면 실제 고양이 나이가 몇 살쯤 되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애옹이가 사망한 그 나이대랑 거의 비슷할 때, 네, 그런 생명의 기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꿈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마리 중에 둘째로 태어나게 될 것 같고요. 네, 게마살을 들고 가시되 평소에 입으시던 옷가지들을, 네, 아이들이 먹는 네, 음식 그 옆에 깔아서 엄마의 냄새를 충분히 맡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고양이에겐 직접 이야기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포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케이지에 놓을 거 아니에요? 놓고 엄마 고양이가 다가오든 안 다가오든, 네, 잠깐 두어서 엄마 고양이가 볼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그 엄마 고양이의 선택이니까요. 죄스러워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어요. 네. 꼭 엄마 고양이 봐야지만 무언가 전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마주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